자, 그래 봐봐. 그래프라는 거는 한 번 더 어떤 함수 값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 있지.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들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어둔 거야. 그걸 다 모아뒀으니까 표현 자체가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는 그래프에서 함수 판단, 함수인지 아닌지 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 세로선 그을 거거든. 자, 좌표 평면상에서 세로선이라고 있어. 이렇게 그었어. 얘네 두 개가 평행하도록. 그럼 여기 90도 찍어주면 되지. 자, 요 세로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기훈아? 이 세로선 위에 있는 좌표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 나경아. x값이 모두 일치해, 알겠지? 다시 x의 값이 뭐라고? 모두 일치해, 알겠지?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 여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우리가 배운 거 한번 볼게. 요거 우리 원이라고 부르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럼 여기에서 자,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더니 교점이 몇 개가 찍히냐면 2개가 찍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에 내가 A를 대응시켰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점을 B라고 쓸게.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점을 C라고 쓸게. 자, 이 친구는 X집합의 원소 A에 대해서 Y집합의 원소 B와 C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2개가 대응이 돼. 얘들아, 이거 말뜻 이해됐니?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B도 나오고 C도 나와. 그치? 그래서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함수 판단하는 방법, 결론 이렇게 써주면 돼.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은 몇 개만 있어야 돼? 교점은 한 개만 있어야 돼. 알겠지? 세로선을 쭉 계속 그어. 그때 교점이 몇 개만 있어야 된다고? 하나만. 같은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딱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다 썼어? 빨리 써.
주연아, 주트 통과하기 어렵니 오늘? 그래요. 근데 이게 주은이가 야, 뭘 없대. 있어? 아, 장애인 좀 안 돕고 돼, 살아. 안 돼. 안 돼. 그거 안 넣어놔. 좀 더 넣어. 장애인 좀 돕고 살아. 문명이민 말이 안 나네. 예.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장애인 돕고 살라고. 아니, 문명인이면 저기 뭐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얘들아 지워도 되지? 이거 오른쪽 쓰고 있어? Y축의 평행한 게 함수가 아니고 X축의 평행한 것만 함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함수가 아닌데 이거는 함수야. 왜요? 그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하나씩 나오잖아. 근데 얘는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졸라 많잖아. 아, 그 얘기를 세로선 그어. 가로선 그어서 판단하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지워도 되니? 그러니까 세로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자체가 세로선 위에 있는 x의 값들이 모두 동일하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슝 하고 그려져 있어. 그럼 봐봐. x에다가 무언가를 넣는데 이것도 대응, 이것도 대응이야. 그래서 함수가 아니라고. 교점이 두 개면. 알겠지? 만약에 이렇게 슝 그려져 있어. 세로선 그었어? 그럼 이 x에 대해서는 y 값이 이것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세로선 그었어? 요 x의 값에 대해서는 y 값이 이것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아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은 함수라고 했잖아.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거든. 봐봐. 예를 들어서 바로 쓸게.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지. 이 친구는 그래프상에서 왜 3이라고 쓰고 x라고? y는 3이라고 써주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3이야. 일단은 자, 그래프로 봤을 때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모두 다 몇 개야? 하나지. 그래서 일단 함수가 맞아. 그럼 봐봐. 모든 x가 어디에 대응하는 거야? 3에 대응되는 거야. y는 3이라는 함수는. 모든 x가 3에 대응. 자, x가 모두 다 참여했고, 조야 눈빛이 초점이 안 맞는다. 조야 집중해서 들어. 알겠지? 뭐라고 막 숙제 가지고 막 잡돌이하고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집중만 해 좀. 알겠지? 수업 시간. 자, 다시. x라는 친구들이 모두 다 참여했어. 그리고 그 모든 x들이 3 하나씩만 이렇게 화살을 쐈어. 요거는 뭐라고? 함수가 맞다고.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함수값이 3 말고 없지. 다시 함수값이 뭐 말고 없다고? 3 말고 없다고. 그럼 함수값들의 집합,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 너 뭐라고 했어? 다시 함수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치역. 그럼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일까? 3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치역은 집합이라고 하지. 치역은 뭐라고? 봐봐.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이야. 그러면 집합의 원소가 뭐라고? 몇 개라고? 3으로 하나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치역이라고 집합을 써주면 이렇게 n 써주지. 1이 알겠지? 왜? 집합은 원소를 중복해서 써, 안 써? 안 써, 알겠지? 집합은 원소를 중복하지 않아. 그래서 엄밀하게 좀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면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Y 원소의 하나에만 대응하는 거야. 알겠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나야. 이걸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상수 함수라고 불러. 이름 자체도 이런 꼴이면 상수 함수가 될 수 있잖아. 상수지. 함수라고. 그래서 상수 함수라고. 알겠냐고, 기훈아. 자,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x값을 집어 넣었어. 그때 y값이 나오지. 그걸 함수값이라고 불러. 요 항등함수는 이걸 의미해. 대입한 x값이야. x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태를 의미해. 그럼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주면 y는 x가 되겠지. 우리 y는 x라는 함수 있잖아. 잠깐만, 귀에서 삐소리가 나는데? 너네 안 들리니? 아,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x라는 그 직선 있지. x에다가 1 넣었어. y 뭐 나와? 1. x에다가 3 넣었어. y 뭐 나와? 4 넣었어. 4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대입한 x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항등함수라고 불러.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써줄게. 일단은 x를 대응시킬 거야. 다시 누구를 대응시킨다고? x를 대응시킬 거야. 그래서 f라는 친구가 x에서 y로의 함수야. 자,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해볼게. 요거 무슨 역이라고 부르지? 너 뭐야? 규훈아. 이걸 무슨 역이라고 불러? 주아야, 기억나니? 정재야, 기억나? 아, 이거 정의역. 이거는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일단은 x에 있는 거를 y에 대응시켜야 되는데 x에 있는 게 y에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x랑 y랑 같아야 돼.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x랑 y가 x에 있는 게 y에 모두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x 집합이 y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써주면 뒤에서 활용이 잘 안 돼. 그래서 x랑 y가 같은 상태로 정의를 내려. 애초에 정의라는 거는 조금 뭔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 알겠지? 뒤에서 역함수, 합성함수 할 때 나올 거거든. 그런 정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얘는 여기에서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어차피 공역과 치역이 같아. 왜? 정역에 있는 거를 y에다 대응시키잖아. 똑같이 대응시켜야 되니까 x에 있는 게 y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f라는 거 있지. f라는 거에 함수식 이렇게 써주면 얘는 함수값을 의미해. 요 함수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 x랑 같아야 돼. 대입한 x값. 이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불러. 알겠지? 그냥 y는 x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봐봐.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대응시켰어. 이거 함수 맞지? 근데 이거 1대1이니? 2대1이잖아. 그치? 이런 거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니? 1대1이면 하나에 하나가 대응돼야 돼. y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x 입장에서 하나씩 쏘는지를 보잖아.
근데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y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씩만 받는 거야. y 입장에서 대응되는 게 몇 개만? 하나만. 그럼 봐봐. 어떤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려놓을게. 자, y 입장에서 하나만이야. 그럼 y 값들이 모두 다 같은 선은 무슨 선이야? 가로선이지. y 값들이 모두 같은 선이야. 근데 봐봐. 여기 x에 대해서 대응되는 거 요점. 여기 x에 대해서 대응되는 거 요점이지. 그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는 x1, x2가 하나의 값에 대응되잖아. 그래서 y 입장에서 1대1 함수는 y 입장에서 x가 하나만 대응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1대1 함수는 안 따라하면 저기 뭐냐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y 입장에서 y 입장에서 x가 하나만 대응. x가 하나만 함수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x 입장에서 하나씩 대응되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약간 수학적인 표현으로 한번 써볼게. 자, x1, x2가 서로 달라. 서로 다른 x의 값을 집어넣었어. 그때 함수 값이 어때야 될까? 얘들아 다시 x를 대입했어. 여기에 x를 대입했어. 이게 두 개가 같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x1을 넣었어. x2를 넣었어. 이게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알겠지? 이게 같으면 x값 두 개, y값이 하나 대응되는 거잖아. 그럼 1대1 함수 정의에 부합하지 않잖아. 그래서 요 조건을 충족시키면 요거이면 함수값 fx1과 fx2가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럼 봐봐. 요거 명제지. 요거의 대우도 참이야. fx1과 fx2가 서로 같다면 x와 x1과 x2도 서로 같다야. 알겠지? 대우도 써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것만 써놓을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대1) 대응이거든. 얘는 첫 번째 조건 1대1 함수를 충족시켜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봐봐. 1대1 대응 자체가 조건이 더 많지. 그러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일까? 얘들아 봐봐. A, B 중 하나는 1대1 대응이거든. 나경아 누구라고 생각해? B. 알겠지?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을 모아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A가 1대1 뭐라고? 함수. B가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알겠지?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저기 1대1 함수 1대1 대응 가지고 할 말이 더 남았거든?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직 설명 다 안 끝났어. 요거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왜 이렇게 쓰는지 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판단하는 거 하고 그런 것들 다 할 거니까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지율아 왜? 나와. 근데 문제가 진짜 너무 쉬워. 한번 보여줄게. 이게 개념 자체가 좀 막 뭐가 많아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쉬워. 그건 몰라. 야, 나도 염치가 있지. 맨날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문제 내놔 이러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돼? 이게 문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원장님이 딱 정리해가지고 어떤 교재 몇 페이지에 몇 번 이걸 딱딱딱 타이핑해서 주시는데 이 미안해서 어떡해. 이젠 좀 약간 미안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못하겠어.
아 여기 중복 X 앞에 원소 원소의 개수 n 치역 1 원소라서 이거 원소 글씨가 그렇게 글씨가 좀 이상한가? 필체를 조금 바꿔야 되나? 저처럼 바꾸세요. 봐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약간 필체를 바꿀 이게 필체를 바꿔야 되나? 아 어떡하지? 근데 이게 연습하는 게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얘들아 여기 지워도 돼? 빨리 해야지. 왜 여기 앉아 있으면 또 안 보인다고 시위하고 그러잖아. 어? 12? 이제 용기생이 못 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어? 이게 주말 테스트 볼 때 이게 뭐 시험지 가지러 가고 뭐 그러면서 마주치긴 할 걸? 그럴 거야 아마. 윤기쌤 아니면 주동쌤이 아마 시험지 수거하는 것만 하실 거야. 근데 용기생 그럼 어디서 일하시는 1번 거예요? 어디에요? 저기 뭐냐 KFC 알아? 거기 왼쪽 커요? 작아. 그래서 거기는 중일하고 초등부가 들어가. 주댕이 있었어요. 있어. 개별진도. 고등학교도 있어요. 응. 진짜로? 저긴 별관. KFC 반대쪽. 고등학교 나오세요. 어. 한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커요. 여기가 제일 커요. 어디가? 여기. 지금 이 건물? 여기가 구할 수가 없어 대치동에서. 그러니까 여기 대치동 저기 은마사거리 쪽에서 이 정도 규모 그 건물을 찾는 게 어렵대. 몇 년 동안 기다려도 계속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 물론 뭐 땅 하나 사가지고 싹 다 밀어버린 다음에 건물을 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 저기 어디지? 저쪽 사거리 쪽에 CU 편의점 있잖아. 거기 되게 큰 학원 있지 않아? 두각? 그게 막 3천억인가? 이게 모르겠어. 그게 통 가격은 아닐 거고 아마 한두 층 가격이. 그럼 이게 진짜로 대기업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3.5kg? 와, 진짜 모르겠어. 이게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 저기 하려면 그래서 그게 원장님한테 한번 제의가 들어왔었대.
3천억인데 사실? 막 이러고. 원장님이 3천 그렇게 갖고 계시죠? 아니 3천, 그러니까 3천억이 이게 말이 그냥 말로 3천억이지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돼. 3천을 키워. 3천억. 와.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지? 얘들아 혹시 이거 필기하면서 들을 수 있을까? 지금 빨리 좀 써줘. 저기 아까 1대1 함수 1대1 된 그 밑에다가 저거 CF 써놓고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좀 뭔가 납득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좀 필기를 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 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주말 테스트 개념 외우는 시간 같은 병신 같은 걸 줄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필기하면서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응을 시켰어. 그러면 일단은 Y 입장에서 하나씩만 대응이 됐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1을 2에, 2를 1에, 그 다음에 3을 3에 대응시켰어. Y 입장에서 이게 하나씩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쓸 수 있어. 그럼 봐봐. 일단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지. 이 친구는.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이 있을 때. 근데 하나가 남는 게 반드시 생겨. 함수 값들을 이렇게 다 픽을 해. 그럼 무조건 하나가 남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집합 X의 원소랑 집합 Y의 원소가 같아야 되는데 이 집합 X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점도 일단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아까 민우가 가로선은 안 긋느냐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나와. 자,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판단하려면 그래프상에서는 가로선을 그어주면 돼. 얘들아, 가로선 있지? X축의 평행한 직선. 지우라, 무슨 값이 일치할까? 이 가로선은 Y값이 일정해. 하나의 값을 가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가로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거 쓰기 능증 없었지?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지금 여기를 x1 여기를 y1이라고 한다면 쓰기 능증 없었지? x2라고 한다면 x2라고 한다면 여기를 y1이라고 했을 때 자, x1하고 x2는 다르지만 이거인데 fx1과 fx2는 y1으로 같아.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만 있어야 될까?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 1대1 함수를 만족시켜. 결론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돼. 이게 결국에는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따지는 작업인데 그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말만 붙어 있으면 요거를 충족시켰을 때 뭐가 된다고? 1대1 대응.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1대1 함수. 알겠지? 그래서 그
1대1에 해당하는 그 두 친구 있잖아. 걔네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마무리 해주세요. 지원아, 오다 프린트 얼마나 했어? 오다 프린트 얼마나 했어? 가능하니 다음 시간까지? 이게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게 금요일에 못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검사해야 돼가지고 씨발 다음 주 수요일에 주태 바로 보네. 어? 진짜 이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없고 그냥 수요일에 바로 주태 보려면. 왜 없어요? 월요일에 쉬니까. 월요일에 정상 수업 할까? 그래. 저희 깝치지 마세요. 계곡 갔다 와서 수업하면 돼. 어차피. 가평에 무슨 산이 있는데 어떤 거? 째라고 하면 존나 많아. 이거 그냥 함수. 요게 y는 fx 그래프야.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가를 때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지 1대1 함수잖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1대1이 아니라고. 얘들아 요것도 써주세요. 1대1 그 조건, 1대1 함수 조건. 그러니까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잖아. 그냥 둘 다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옛날에 쓰던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교육과정 바뀌면서 쓰는 용어들이 달라졌거든. 근데 그 중 하나야. 조트 중 하나야 진짜로. 그러니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약간 좀 받아들이기 좀 까다로운 그런 친구거든. 그러니까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수학에서는 요걸 말고 다른 표현을 썼었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어. 근데 그 표현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너무 한자식 표현이어가지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진짜 조트 중에 조트. 그리고 그 뭐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역하고 대우 있잖아. 얘네는 바꾸는 거고 얘는 바꿔가지고 저거 부정하는 거잖아. 옛날에 이라는 게 있었거든. 얘는 그냥 부정만 하는 거야. 그럼 역, 이, 대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좀 덜 헷갈렸었는데 이라는 친구가 좀 이상해가지고 뺐어. 그래서 약간 얘도 그 교육과정 바뀐 거에 조트. 그 다음에 그 우함수랑 기함수가 있거든. 얘도 조트.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를 뭐 죽이니 살리니 뭐 연병을 떠는데 그냥 다 별로야.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크게 지금은 1대1 함수니 1대1 대응이니 요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 다음 시간에 역함수라는 걸 하면 얘들아 봐봐. 요거 하나만 하고 문제 바로 풀게. 애초에 원소의 개수가 4개지. 이거 쓰는 거 아니야? 4개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자,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게 함수지. x에서 y로. 근데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쏠 거야. 바꿨지. 역할을 바꿨지. 그걸 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역함수라고 불러. 근데 이게 함수일까? y에서 x로는? 아니야. 왜? 근데 그게 남아있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다음 시간까지 들어보면 왜 이렇게 굳이 나눠놨는지가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언급을 해볼게.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시면, 자, 봐봐. 그냥 조금 빠르게 볼게. 일단은 x에서 x 플러스 1이거든. 자, x 집합을 마이너스 1, 1, 2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y 집합을 1, 2, 3, 4라고 쓸 거야.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어. 누구에 대응돼야 돼? 몇? 0에 대응돼야 돼. 0이 있어 없어? 없지. 자, 1을 집어넣었어. 몇에 대응돼야 돼? 2.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어. 3에 대응돼야 되지. 기훈아, 이거 함수야? 아니지. 왜? 이렇게 총알 한 발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다음 것도 보면 두 번째 거. 여기까지만,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네 번째 거. 자, 마이너스 1, 1, 2라고 써놓고 y는 1, 2, 3, 4라고 써놨어. 자, x가 0 이상일 때 1에 대응시키래. 얘랑 얘 0 이상이지. 1에 대응시켜. 근데 음수야? 0에 대응시키래. 대응이 안 돼.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자, 봐봐. x를 1에 대응시켜라. 대응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게 공역 집합에 없으면 함수가 아니라고. 공역에 있어야지 대응이 되잖아. 공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역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까 공역하고 치역 뭔가 약간 좀 헷갈리잖아. 공역은 그냥 정해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해. 문제처럼. 알겠지? 치역은 뭐를 의미한다고? 대입시켜서 나온 함수값을 의미한다고. 자, 다음. 자, 요게 주태에 나올 확률이 되게 크거든. 왜냐하면 문제로 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자, 봐봐. 지금 임의의 모든이랑 같은 말이지. 모든 x, y에 대해서 이거를 충족시키고 f1이 존재해. 그때 f0 얘네들을 구하래. 그럼 봐봐. x랑 y 중에서 1을 그냥 집어넣어 보면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y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에 x-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플러스 fx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얘들아 봐봐. f0 구하고 싶어. f0을 구하고 싶어. x에다 몇 넣으면 될까?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됐어? 그럼 봐봐. f0은 x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f1이야. 근데 이거 뭐야? 0이지. f0인 0이야. 왜 지원아 이해 안 되니? 임의는 모든이랑 같아. 모든 x, 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얘 항등식이야. 그래서 x랑 y에다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f1이 있잖아. 그래서 y에다가 그냥 1을 넣어본 거야. 그냥 넣어본 거야. 이유가 뭐야? f1이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0이지. 그래서 여기 안쪽을 0으로 만들었어. x에다가 몇을 대입함으로써? 1을 대입함으로써. 여기에서 x는 1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f0을 찾았어. 그 다음에 내가 f-1을 찾고 싶어. 얘를 마이너스 1로 만들게. x에다 몇 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f-1이 1 플러스 f의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f0이 0이기 때문에 1이 나와. 알겠지? 그냥 항등식이고 항등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대입할 수 있어. 자, 다시 요 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 y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다 100만, 1000만, 1억 이런 거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지. 왜?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2잖아. 알겠지? 그래서 0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x에다가 1을 집어넣든 y에다가 1을 집어넣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단 한번 1을 집어넣어 본 거야.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알겠지?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f-1까지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f1은 1 플러스 f2라는 친구가 나와. 근데 f1이 몇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2는 마이너스 2가 만들어져. 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항등식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대입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지원아 이해됐어요 이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다 찍으래. 그럼 봐봐.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대응되는 이 관계를 난 f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x에는 1, 2, 3,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5까지 있어. 자,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기훈아, y는 뭐가 대응돼? x에다가 1 넣으면 y가 뭐가 나오냐고. 2, 3, 3 넣으면 4, 4 넣으면 5지. 자, 아까 그래프라는 게 뭐라고 했지? 점들을 모한 거, 모아둔 거. 자, 1, 몇을 지나 그래프가? 1,2를 지나지. 그 다음 몇 콤마 몇을 지나? 2,3을 지나지.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4,5를 지나지. 얘네들을 모아둔 거야.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콤마로 끊어주면 돼. 이게 1번의 답이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래. 1,2.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3,4. 4,5. 점을 하나, 둘, 셋, 네 개만 찍으면 끝이야. 치역을 구하래. 2, 3, 4, 5가 끝이야. 알겠지? 대응되는 함수값들 모아둔 거잖아. 치역. 어때? 문제가? 존나 쉽지 않아? 알겠지? 그냥 정의대로 가면 돼. 정의대로. 알겠지? 봐봐. 생각하지 마. 판단하지 말고 정의대로 가. 정의대로. 알겠지?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래. 그래프라는 거는 그 대응되는 점들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시한 게 그래프고, 사실 그 그래프는 점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쌍들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현해 준 거야. 점들 자체가 그래프라고. 그걸 집합으로 나타내면 점들을 그냥 모아두면 돼. 순서쌍으로. 그 다음에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뭐 이거 말고 없지. 자, 다음.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봐봐. x 있어. a, b, c라고 나와 있어. 집합이니까 가능한 거야. y 있어. 1, 2, 3 있어. 얘들아 봐봐. a 입장에서 선택을 할 거야. 셋 중 하나를.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일까? 3개 있지. 자, a가 만약에 2를 선택했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3개야. 이렇게 대응돼도 괜찮아. 3개야. A가 선택한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B에 대한 선택지도 3개야. 자, 얘들아 C에 대한 선택지는 몇 개 있을까? 3개야. 알겠지? 왜? 얘네가 선택한 거를 다 선택할 수 있다고. 3개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거 9라고 쓰지 말고 27.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봐봐.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거든. A, B, C 1, 2, 3.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3개지. 자, 봐봐. A가 이렇게 선택했어.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야. Y 입장에서 한 발씩만 맞아야 돼. 그러면 B는 A가 선택한 걸 선택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2가지야. 그 다음에 C는 A, B가 선택한 걸 선택할 수가 없어. B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C는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래서 6이야. 알겠지? 끝이야. 그냥 요 정도야, 문제가. 자, 그리고 하나만. 찐맛. 요거는 원장님이 좀 자주 내시거든. 봐봐. F50의 값을 구하래. 자, 루트 50.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지. 루트 50이 자연수가 아니야. 그래서
자, fx 플러스 1에 1을 더한 거야. 그러면 원래는 f50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가 f에다가 50에다가 1을 더하고 더하기 1이 돼. 근데 f51도 자연수가 아니지. 루트 51이 자연수가 아니지. 그러면 50 더하기 2 써줘야 돼. 얘들아, 여기 안쪽이 제곱수가 되려면 50보다 큰 제곱수 뭐가 있을까? 64. 그럼 봐봐. 결론은 f의 50에다가 뭐를 더해야지 64가 나와? 14가 더해져야지 6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뒤에도 뭐를 더해줘야 돼? 14 더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 2라고 썼어야 됐는데. 알겠지? 하나씩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야. 괄호 안쪽을 1씩 추가, 바깥에도 1씩 추가. 계속 추가하다가 괄호 안쪽이 제곱수가 되는 순간 끝이야. 자, 요거 루트 64니까 8. 답은 22. 이렇게 써주면 돼. 요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알겠지? 요거 정리해 두시고 외우세요. 개념 문제. 나경아, 개념 문제 외울 시간 줘야 돼? 나 RPM 그 질문은? 괜찮아? 일찍 왔으면 일찍 물어보지.